요즘 뉴스 하루가 다르게 제도가 바뀌어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저도 솔직히 헷갈립니다. 특히 이번 7월은 진짜 굵직한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법이 바뀌면 우리 지갑이 바뀌고 지갑이 바뀌면 일상이 통째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신 직접 다 뒤져보고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 대출금리, 기차표, 소상공인 혜택까지 딱 4가지만 골랐어요. 왜 바뀌었는지 배경부터 나한테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까지 싹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가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볼 때마다 혈압 올랐던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촉법소년. 지금까지는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이걸 대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터져나온 겁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이라 처벌 안 받음하면서 SNS에 자랑글까지 올리는 거예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가해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멀쩡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걸 지켜봐야 했고, 이런 모습이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 분노가 폭발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시민참여단과 전문가들이 모인 공론화 절차에서는 현행 만 14세 유지 권고가 나왔어요. 시민 쪽은 하향에 좀 더 무게를 뒀지만 전문가들이 유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결국 유지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런데 6월 말에 정부가 이 권고를 뒤집는 결정을 내립니다. 중대범죄에 한해서만 만 13세로 낮추는 조건부 하향을 최종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공론화 결과와 정반대 방향이라 이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중대범죄가 정확히 뭐냐? 아직 세부 범위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그리고 집단폭행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 물건 훔쳤다거나 가벼운 다툼을 벌인 수준은 해당이 안 되고 정말 심각한 범죄에만 만 13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방향이에요. 이렇게 방향을 잡은 배경에는 최근 소년범죄, 특히 성범죄의 급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간, 성추행 등 소년 성범죄가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4년 만에 2.2배나 폭증했어요. 이런 흉포화 추세가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거죠. 눈여겨볼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만 낮추는 게 아니라 반복 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소년원에 3회 이상 송치된 경우에는 형사책임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검토 중인데 어차피 안 걸리니까 라는 마인드로 범죄를 반복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전과자가 되면 오히려 사회 복귀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죠. 그래서 처벌 강화와 동시에 소년원 환경 개선이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 같은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법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이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지갑에 직방으로 꽂히는 이야기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 개편이에요. 그동안 은행들이 뭘 했냐면요,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을 대출이자 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고스란히 우리한테 떠넘기는 관행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원래 내가 내야 할 세금인데 네가 좀 대신 내줘,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걸 소비자 대부분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관행이 법으로 완전히 금지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급준비금, 예금자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아예 반영할 수 없게 됐고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같은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보증을 받아서 나가는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절반 이상 반영 금지, 보증과 무관한 일반 대출은 반영 자체가 완전 금지입니다. 비용 종류와 대출 성격에 따라 금지 수준이 조금씩 다른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거 새로 대출받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대출 연장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이번 개편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인 예대금리 차가 곧 마진인데 최근 몇 년간 이 마진이 사상 최대 수준까지 벌어졌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당연히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까지 대출금리 안에 슬며시 얹었으니 소비자가 알게 모르게 이중 부담을 졌던 셈이죠. 그리고 은행이 슬쩍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어쩌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번 개편으로 은행은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1년에 2번 이상 자체 점검하고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겼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시기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대출 계획 있으신 분들 신규든 갱신이든 은행별 금리 조건 꼼꼼히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명절마다 표 전쟁 치르셨던 분들 주목하세요. 기차표 예매 가능 시점이 기존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두고 언론사마다 시행 시점을 조금씩 다르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어떤 곳은 8월부터라 하고 어떤 곳은 10월부터라 하고, 그래서 정확한 시행일은 코레일이나 SRT 공식 발표를 통해 꼭 다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한 건 올해 하반기 안에는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 제도가 왜 반가우냐면 항공권이나 숙박은 보통 2달 전 예약이 기본인데 철도만 한 달 전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편했거든요. 명절표 예매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매 오픈하는 순간 접속이 폭주해서 클릭 한 번 늦었다고 좌석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 허탈함,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휴가철이나 명절, 장거리 출장을 미리 계획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표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이 많았는데 이번 개편으로 예매 오픈이 한 달 앞당겨지면 훨씬 여유 있게 차편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월 중에 KTX와 SRT를 하나로 합친 통합 앱도 출시될 예정인데요. 이게 단순히 앱만 합치는 게 아닙니다. 한국철도공사와 SR이라는 회사 자체가 통합되는 훨씬 큰 프로젝트의 일부분이에요. 앱 통합이 시작 단계이고 내년 3월부터는 KTX와 SRT 교차 운행이 시작돼서 좌석난을 해소할 계획도 있고 완전한 통합은 내년 9월쯤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매 기간 확대와 앱 통합은 앞으로 이어질 고속철도 대개편의 첫걸음인 셈이죠. 여행 계획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사장님들 집중해주세요. 목돈 마련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노란 우상공제 연간 납입 한도가 기존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7월 1일 납입분부터 바로 적용이에요. 뭐가 달라졌냐면 기존에는 월 최대 100만원, 분기 최대 300만원이라는 제한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월 최대 1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분기별 제한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월 한도가 늘고 분기 제한이 풀리면서 연간 총 한도가 1,800만원 까지 확대된 거예요. 더 좋은 건 납입 시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12월에 새로 가입해서 가입 당월에 1,800만원을 한 방에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연초에 한꺼번에 넣었더라도 아직 연간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 내에서 언제든 추가 납입도 돼요. 사업이 잘 돼서 목돈이 생겼을 때 몰아서 넣을 수도 있고 형편에 맞춰 유연하게 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소상공인분들은 매달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 유연성이 진짜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납입 한도랑 소득공제 한도는 별개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600만원 수준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 공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지만 그중 일정 한도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목돈을 불려가는 저축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 하나 더, 이번 개편으로 망이나 폐업 등의 이유로 공제금을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이율도 함께 인상됩니다. 넣을 때 조건도 좋아지고 받을 때 이자도 더 붙는 거예요. 폐업이나 노후를 대비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이라면 정말 놓치기 아까운 개편입니다. 아직 가입 전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준비한 4가지 소식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촉법소년. 지난 4월 공론화에선 현행 유지 권고가 나왔지만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 조건부 하향을 추진 중. 둘, 대출금리. 은행이 법적 비용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관행 7월 1일부터 법으로 금지. 셋, 기차표. 하반기 중 2개월 전 예매로 확대. KTX, SRT 통합 앱도 8월 출시 예정. 넷, 노란 우상공제. 연 1,8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 수령 이율도 인상. 이 4가지만 알아두셔도 오늘 뉴스는 완벽하게 정리되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을 지키는 정보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